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골라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어, 뉴스공장, 김어준 공장장이 진행하는 뉴스공장에 뉴스,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될 뉴스, 이런 뉴스 진행하시는 분이 류미리 기자인가 그래요. 그분은 그 미모와 이런 여러 가지 태도로 이렇게 청취자층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층을 꽉 잡았는데 우리 한도인 기자는 어떨지 정말 궁금해요. 자, 어떤 자기만의 필살기가 있는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 한도인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네요. 제가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차마 말을 못했어. 네, 밝은 색을 입고 아주 화사하게 나타난 우리의 국민사회 한동희 기자.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얘기해 줄까요? 네, 어제 경기도 국토위 국감이 있었는데 이제 야당 전략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 무능과 배임 이 둘 중에 하나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초과이익 환수 관련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다.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 추가 의견을 삭제한 게 아니라 미채택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김은혜 의원이랑 설전이 좀 있었는데요. 초과이익 환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네. 이게 누가 건의했냐? 이걸 유동규가 건의를 한 것인가? 정진상인가? 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근데 그런 과정은 없었고 재벌 회장에게 뭐 계열사 대리가 이런 걸 보고를 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네. 이재명 지사가 반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김 의원은 이제 뭐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당시에 2015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 이익을 받는 것이 우선이었지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초과 이익이 났을 때 그걸 환수하는 것이 있었다면은 그때 당시에 하나은행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제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이 초과 이익 환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조항이 적혀져 있는 그런 그 결제 문서가 올라갔는데 이재명 지사가 그거를 뺀 거냐. 예.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배임이 될 수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네. 그거가 이제 쟁점이었는데 이재명 지사는 아예 처음부터 그 조항은 그 보고서에 올라오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자기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네. 뺄 수도 없는 거였고, 따라서 그거는 아마 실무진 차원에서 채택이 안 됐던 것인 걸로 보인다. 네. 그래서 기자들도 미채택이라고 써주는 게 맞겠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본인은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배임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의 뭐 태도나 뭐 반응이나 이런 게 좀 있었나요? 반응이야 뭐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 전날 가게 웃는 뭐 횟수도 줄었고 이제 당당하게 이렇게 나서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이미 끝난 게임이다. 그래서 이 지사는 이제 사퇴를 이제 앞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11월 5일날 끝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나서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뭐 계속 뭐 이재명 지사가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 18일 행안위 때 국감이랑 20일 때 국감이랑 초과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서 말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니고 네. 언론이 처음에 좀 잘못해서 보도를 했던 것이고 실제 본인이 뭐 배임하거나 이런 건 없다. 네. 그리고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률적으로 이렇게 쉽게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은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 당시에는 어쨌든 부동산 경기 호전이 될 때 뭐 예정 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 환수하지 않은 실무 의견이 있긴 했었지만 이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예 이걸 채택하지 않은 거라서 본인까지는 오지도 않았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최민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전 의원이죠. 최민희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영동 쪽에, 그러니까는 그 도산대로 쪽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쪽에 옛날에 한전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한전부지 처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팔려고 하는데 안 팔려가지고 한참 고민할 때 서울시에서 현대에다가 강매 비슷하게 10조에 팔았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는 이거 너무 비싸게 파는 거다. 뭐 서울시 공무원들이 너무 강력하게 강압을 한다 이랬더니 현대개발에서도 야 이거 너무
경영자가 미친 거 아니냐. 3조면 살 수 있는 걸 10조에 사는다고 했다. 이래가지고 막 욕을 바가지를 하다가 좀 지나고 지금 현재 얼마냐 물어봤더니 25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10조에 팔게 했던 서울시 공무원들 전부 다 배임이냐? 우리가 그걸 배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어제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예.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건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냐가 이제 요점이었어요. 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그 당시 판단으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인데 이렇게 갑자기 가격이 폭등하고 뭐 할 것까지 다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만 가지고 배임으로 올가매는 거는 부적절한 거다 이런 주장인데요. 네, 결과론적으로 계속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뭐 다른 사업에서도 모든 게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결과적으로 저는 어제 국민의힘이나 뭐 요즘 그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이 사람들이 배임이 정확히 뭔지 모르고 그냥 막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했어요. 왜냐면은 뭐 확정 이익 같은 거 주기로 해놓고 뭐 안 주기로 하고 뒤로 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익을 많이 얻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더 많이 못 가져왔다는 거 가지고 지금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좀 안 맞는다,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정말 윤석열 전 총장 전두환 씨 발언 5.18 뭐 어쩌고저쩌고 이외에는 다 잘했다. 호남 쪽 도민들도 그렇게 말하더라. 이 발언 여기 이제 문제가 되니까 히틀러도 시스템 정치한 거 아니냐. 나는 그 사람들이 믿고 맡기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 발언한 거다. 호남 도민을 화나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다. 절대 사과를 안 하더라고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정정을 하자면 히틀러 시스템 정치인 이건 이제 송영길 대표가 비판을 하면서 나온 얘기고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 자체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고 이제 어제 SNS를 통해서 자신이 전두환 정권이 독재를 했고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뭐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TV 토론회도 있었는데 유승민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왜 단편적으로 보고 얘기를 하냐. 내 의도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그런 인식을 계속해서 드러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재를 적세적소에 기용해서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던 게 맞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 정치를 잘했다는 것이랑 뭐가 다르냐. 그리고 히틀러 스탈린 정치도 그러면 시스템 정치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독일에서도 지금 나치 찬양죄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국가 지도자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과정을 전혀 무시하고 뭐 독재자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발언을 한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저는 놀란 게 정치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 또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너무 위험한 발언이라고 네. 생각했는데 그렇게 아니에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독재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시스템인데 뭐 그렇죠. 그러면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뭐 부동산 가격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결정을 할 것도 아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인사만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대통령의 역할이 뭐 인사 외에는 뭐가 필요한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 그 전두환 씨가 정치할 때는 처음에 정권을 잡는 그 과정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요. 그때 뭐 정치를 잘했네 말했네 이딴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삼자 정책, 뭐 삼자 시대여가지고 환경이 누가 들어가도 그 정도 일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말하는 게 참 분석력도 떨어지고 정치력도 떨어지고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끝까지 잘했다. 내가 경선에서 대통령이 되고 나면 광주 가서 사람들한테 말하겠다. 예.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계속해서 뭐 실언을 할 때마다 자신의 의도는 이런 건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전혀 뭐 국민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실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실언은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 그 전날 밤에 제가 밤 10시 삼겹살 소주 먹고 얼굴 동그래져가지고 나타나서 제가 화면에 시골 아줌마 같이 생겼어요 라고 말했다가 제가 잘못한 걸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딱 하잖아요, 저는. 왜 그 사람은 왜 못하는 거예요? 그래, 요즘 좀 헐쭉해졌잖아요, 저는. 네? 그런 거는 본인이 좀 반성하면 이렇게 괜찮을 수 있는데 말이죠. 아이, 참.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네. 자, 한 개만 딱 마지막으로 빨리 할게요. 고발사주 모의 관련해서 이게 지금 조성은 씨가 자기 핸드폰 포렌식 다시 해가지고 녹취록을 지금 까지 않았습니까? MBC PD수첩을 통해서 지금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는데, 아, 김용원 거짓말한 거 나오고, 또 윤석열 총장 이름 얘기 나오고, 남부지검에 접수하래요.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녹취록이 공개가 어제 됐고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고발 사주를 넘어서 공동 범죄를 모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동재 기자의 양심 선언 이 부분 계획까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웅 그때 당시 후보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있었냐 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신분이었고 검사 신분도 아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거는 검찰과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 그렇죠. 부분 때문에 공동범죄 모의 정황이 드러났다. 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2020년 12월에 작성된 그 징계 결정문에 보면은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이 11차례 통화를 했고 그리고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과 손준성 검사가 카카오톡 방에서 53회 메시지를 주고받고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볼 때 이건 공동 범죄 모의를 한 정황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김웅 의원은 이제 방송을 보면 앞뒤 다 자르고 방송을 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검찰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억을 한다는 거야, 못 한다는 거야, 맨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으로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결국 계속해서 밝혀지면 그때 하나하나씩 밝힐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이거 뭐 윤석열 이름 나오지만 본인이 무관하다는 게 오히려 드러난 녹취록이다 이런 주장 하잖아요. 네.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게는 안 들리던데. 네, 그렇습니다. 저가 그래서 서울대 못 갔나 봐요. 네, 자세한 거는 이슈 삼아보에서 한번 탈탈 털겠습니다. 네, 한동희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